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기상천외한 발언들이 국민의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12.3 윤석열 개헌과 탄핵을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위헌적 발상이 오선 중진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대행의 말대로라면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권대행은 처벌을 받을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최영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달려오지 않은 민주당 중진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승자박하는 바보 같은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려면 첫째, 12.3 윤석열 계엄이 내란이었음을 최영도 의원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내란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표결에 불참한 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여러분에 대한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참고로 이 불참 리스트에 최영도 의원 본인도 속해 있습니다. 워낙 급해서 그런지 단체로 이성을 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제 산자위에서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포위됐다라면서 민주당 때문에 표결을 못했다라고 탓을 한 것인데요. 그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대화방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2월 4일 0시 5분 김재정 의원이 당사 도착한 의원 명단을 공유했는데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2분 앞서 0시 3분 우재준 의원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 담 넘어와달라라고 합니다. 1분 뒤에는 박수민 의원이 담 타고 진입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당사에 도착했던 김재정 의원의 이 명단을 봤을 때 자정 무렵이나 그 전에 당사에 도착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같은 시각 서명원 의원이 담벼락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담 못 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국회를 포위한 것은 경찰이고 본인이 당사에 도착한 때 담 넘어 국회로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민주당 지지자를 걸고 넘어집니까? 들어오기 싫었거나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을 두고 반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배출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더니 윤석열의 후아무치도 또한 대단한 수준입니다. 석동영 변호사가 나 내란합니다 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란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내란 아니다 라고 우긴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지난 18일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 지지자가 보낸 생일 축하 화환은 챙겼고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사기관이 보낸 출석 요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수사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께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말 대잔치 기한 이 국민의힘은 이 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내란 진상 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3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